안녕하세요. 서은 힐링 명상센터의 김서은입니다. 오늘은 EFT와 학원으로 꿈 이루기 두 번째 시간, 꿈을 이루는 학원 규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FT의 창시자인 게리 크레이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학원은 개인 성장을 위해 쓸 수 있는 도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들 중에 하나이다. 학원은 당연히 신뢰성 있고 사용하기 쉽고 완전 무결한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리고 EFT 마스터이자 심리학자인 팍 캐링턴은요, 학원은 나에게 과거 13년간 심리치료의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도구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학원이 개인의 성장과 치유에 강력한 도구이고 그 치유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말인데요. 결국은 나의 생각이 곧 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있겠죠. 저는 예전에 자주 쓰던 말이 짜증나 죽겠네, 돌아버리겠네, 하기 싫어 죽겠네, 귀찮아 죽겠네 이런 말들이었어요.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심했기 때문에 만사가 다 귀찮고 버겁고 짜증나는 일투성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런데 자꾸 짜증난다, 죽겠다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짜증나고 화나는 현실이 펼쳐집니다. 자, 한번 여러분도 종이와 펜을 꺼내시고 내가 자주 하는 말들을 10가지 정도 쭉 적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내가 하는 생각과 말이 나의 미래를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간단하게 평소에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하실 수 있는 확언을 몇 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ll is well입니다. 인도 영화 새 얼간이를 보셨나요? 거기 보면 그 All is well이라는 말이 all이 아니라 그냥 인도 발음으로 R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말이 계속 나오면서 춤을 추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모든 것이 다 괜찮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루이스 헤이의 책에 자주 나오는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온 우주가 나를 돕고 있다. 이 확언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온 우주가 돕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 한 잔을 마시려고 해도 물을 강에서 끌어오는 배수시설을 해주신 분들, 정화시설을 만들어주신 분들, 또 집에 상수도 시설을 만들어주신 분 등 셀 수 없이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우주가 나를 돕고 있다는 말은 확언이라기보다 진실인데요. 이 말이 또 확언으로 되면 자신에게 굉장한 힘을 줍니다. 다음에는 제가 그 안방 화장실에 붙여놓은 확언인데요. 쉽다, 간단하다, 할만하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난관이나 어려움에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마다 힘들어, 어려워, 난 못해 이런 말이 습관적으로 튀어나오기가 쉬워요. 그럴 때 뇌를 전환해서 이런 학원을 해두면 실제로 일이 수월하게 잘 풀립니다. 자, 그럼 다 같이 EFT 타점을 두드리시면서 다 같이 학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날점을 두드리셔도 좋고 100회나 가슴이나 아무데나 자신이 두드리고 싶은 타점을 한번 두드려 보세요. 3번씩 반복해 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All is well, all is well, all is well.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온 우주가 나를 돕고 있다. 온 우주가 나를 돕고 있다. 온 우주가 나를 돕고 있다. 쉽다, 간단하다, 할만하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쉽다,
간단하다, 할만하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쉽다, 간단하다, 할만하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자, 심호흡 하시고요. 숨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학원을 하니까 굉장히 가벼워지지 않으신가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학원의 규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규칙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고시 준비생인데 벤츠 자동차를 비전보드에 붙여놓는 경우에 지금 당장 자신에게 필요하지도 않고 생길 것이라고 믿지도 않는 것을 확언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다거나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는 것을 확언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책 쓰기 열풍이 일어나서 책 쓰기 수업 프로그램이 우후죽순 생긴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트렌드에 휩싸여서 본인은 책 쓰는 것을 그렇게 강렬히 원하지도 않는데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책 쓰기 수업을 듣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그 낸 돈이 아까워서 책을 쓰더라도 책의 질이 상당히 떨어지게 될 확률이 높아요. 또 한비아 씨 같이 세계 여행 다니는 모습이 멋져 보여서 자기도 똑같이 따라서 세계 여행에 대한 학원을 했다면 자신의 성향이 어떤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사주에 역마살이 있는 사람들은 이 학원이 잘 들어맞겠지만 실제로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피곤해하고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정말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학원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 학원이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는 오링 테스트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학원을 소리내어 말하면서 오링 테스트를 해보는 것입니다. 2명이 필요합니다. 먼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피험자는 엄지와 검지손가락 끝을 힘을 줘서 동그랗게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엄지와 집게손가락을 이용해서 떨어뜨려서 평소 피험자의 그 악력을 확인해 보고요. 그런 뒤에 확언을 소리내어 말한 뒤에 오링 테스트를 실시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모은 상태에서 나는 페라리 자동차를 갖고 싶다. 그것은 100% 진실이다. 라고 피험자가 말하면 상대방이 손가락을 떨어뜨려 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 확언이 진실로 본인이 원하는 확언이라면 손가락 힘이 평소보다 더 세집니다. 반대로 그 확언이 내면에서는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손가락이 떨어집니다. 한번 가볍게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확언 규칙 두 번째는 긍정형으로 확언하라입니다. 자, 왼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전단지가 지저분하게 붙어 있죠? 자, 맨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전단지 사절입니다. 절대 붙이지 마십시오. 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지저분하게 사람들이 전단지를 붙여 놓았어요. 그 이유는 절대 붙이지 마십시오. 라는 부정어를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자, 반대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려주세요. 라고 표지판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확하게 변기에 휴지를 버렸죠. 자, 우리 무의식은 부정어를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분홍 코끼리를 절대 상상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계속 머릿속에 분홍 코끼리가 생각납니다. 절대 상상하지 마세요 라는 부정어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확언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살이 찌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점점 날씬해진다. 이렇게 확언을 하시고요. 두 번째, 나는 시험에 떨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나는 시험에 합격한다. 세 번째, 나는 발표할 때 떨지 않는다가 아니라 나는 침착하고 자신감 있게 발표한다. 이렇게 원하는 것을 긍정형으로 확언을 하셔야 됩니다.
화공규칙 세 번째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믿어야 한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나는 월 1000만 원을 번다 라고 확언하면 오히려 더 힘이 빠지고 진이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에서는 나는 100만 원도 지금 벌기 힘든데 1000만 원을 어떻게 버냐 라는 꼬릿말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월 소득의 1.5배에서 2배 정도를 첫 기준으로 잡으시고요. 1단계 확언이 실현되면 점차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다 보면 1000만 원, 3000만 원도 벌 수 있겠죠. 네. 자, 학원 규칙 네 번째는 1인칭으로 진술하라입니다. 자, 타인, 즉 남편이나 배우자, 자녀 등을 주어로 하여서 확언하지 않습니다. 자, 우주 법칙상 타인의 자율적 행위를 통제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은 월 1000만 원을 번다. 우리 부인은 내 말을 잘 듣는다. 이렇게 확언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1인칭으로 확언하기 예시를 보겠습니다. 나를 주어로 확언하는 것입니다. 자, 1번 엄마가 용돈을 잘 준다. 이렇게 확언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엄마에게 용돈을 잘 받는다. 이렇게 확언을 하셔야 엄마가 더 용돈을 잘 주시게 되겠죠. 두 번째, 환자들이 잘 낫는다가 아니라 나는 환자들을 잘 낫게 한다 라고 확언을 합니다. 세 번째, 남편이 월 1000만 원을 번다가 아니라 나는 남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라든지 아니면 나는 월 1000만 원을 번다. 남편의 마음 편안하게 해주면 돈을 더 잘 벌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이런 식으로 나를 주어로 해서 합니다. 자, 다음 학원규칙 다섯 번째, 현재형으로 진술하라입니다. 시간은 강물과 같습니다. 흘러간 과거는 돌아오지 않고 흘러올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은 오직 지금 여기뿐이죠. 현재가 바뀌면 미래가 자연히 바뀝니다. 그래서 확언은 현재형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 나는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확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건강하다 또는 나는 점점 건강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현재 진행형으로요. 자, 두 번째, 나는 풍요로워질 것이다. 네, 가 아니라 나는 풍요롭다. 나는 점점 풍요로워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현재나 현재 진행형으로 확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확언규칙 여섯 번째, 생생한 상상을 결합하라입니다. 자, 여기 그림 보시면 보물지도가 있죠. 보물지도 만들기도 한참 유행했었는데요. 이렇게 글로 확언하는 것보다 시각적 자료를 붙여놓으면 상상하고 현실화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저도 보물지도 만들기를 해서 이런 소원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거, 그리고 마음에 맞는 좋은 동료나 선생님들을 만나는 것, 또 원하는 좋은 집으로 이사가기 등이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상상은 가능성의 모든 문을 여는 만능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말하기가 아니라 생생하게 느끼며 상상하기가 핵심인데요. 왜냐하면 뇌는 생생한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확언은 포장이고요. 상상이 진짜 내용물입니다. 즉 찐빵의 겉에 하얀색 그 빵은 확언이고 안고 있죠. 단 실제가 상상입니다. 따라서 상상 없는 확언은 속빈 포장에 불과합니다. 상상은 우리를 그 방향으로 데려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생생한 상상보다는 집착 없는 상상이 더 중요합니다. 상상을 하는 과정이 힘이 들고 집착심이 들어가면 그것 자체가 꿈을 이루는데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본 마음가짐은 내가 원하는 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라는 태도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행복할 수 없다는 뜻과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기도 하지만 안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코로나 같은 것이죠. 그런 세계적으로 도는 역병 같은 경우에
만약에 무슨 여행업을 그때 당시에 창업하시는 분이 있었다면 얼마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예. 이렇게 우리는 세상 속에, 전체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 일은 더 큰 전체의 힘이 내어 맡겨져 있지 내 손 안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에 내어 맡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상상을 하고 학원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편안한 마음, 내어 맡기는 마음으로 학원을 하시면 이루어질 확률이 훨씬 오히려 더 높아집니다. 자, 뇌는 생생한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여러분도 진짜 그런지 잠깐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볼까요? 자, 샛노랗고 싱싱한 레몬을 한 개 떠올려 보세요. 매끈매끈하고 물기를 머금은 레몬의 껍질을 한번 만져볼까요? 이제 도마 위에 레몬을 놓고요. 아주 예리한 칼로 레몬을 반으로 싹 자르세요. 레몬즙이 주르륵 흘러나옵니다. 자, 잘린 레몬 조각을 하나 들어서 입에 넣고 쭉 빨아보세요. 자, 어떠신가요? 자, 입안에 침이 가득 고이시나요? 자, 이렇게 진짜 레몬을 먹지 않아도 레몬을 먹는 상상만 해도 우리 뇌는 반응을 해서 레몬을 먹는 상태와 똑같은 호르몬을 뇌에서 분비를 하게 되는데요. 확언과 상상과 EFT를 결합하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런데 상상은 그대로가 아니라 유사한 형태로 실현될 확률이 높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국가대표들이 금메달 따는 것을 상상하지만 금메달은 한 종목당 단 한 명이듯이 비록 금메달을 따지는 못하더라도 선수 생활하면서 단련된 인내와 노력들이 모여서 다른 분야에서 즉 인생의 금메달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 농구 선수들을 세 집단으로 나누어서 A그룹은 이틀에 한 번씩 30분간 실제로 자유투 연습을 시켰고요. B그룹은 매일 20분간 자유투를 연습하는 상상만 했습니다. C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조군이었는데요. 한 달 후에 자유투 성공률을 보니까 실제로 자유투 연습을 한 A그룹은 그 성공률이 40% 이상 향상이 됐고요. 상상으로만 자유투를 훈련한 B그룹도 38%나 향상이 됐습니다. 대조군인 C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요. 상상훈련과 실제 훈련이 비슷한 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는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학원규칙 7번째, 자신만 알도록 하라입니다. 내 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확언을 말하면 꿈 깨, 현실적으로 생각해, 철이 없어 이렇게 비판받기 쉽고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흔들리기가 쉬워요. 게다가 우리 내면에 내밀하게 간직한 목표나 꿈은 침묵 속에서 더욱더 강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회사나 또는 부부와 같이 꿈과 목표를 공유하면 오히려 그 효과가 강력해질 수도 있어요. 학원은 기본적으로 나만 알도록 하시되 상황에 따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학원 규칙 마지막입니다. 8번째, 적절한 수식어를 사용하라입니다. 자, 예를 들어 나는 매달 1,000만 원을 번다. 이렇게 확언하시면 뭔가 맹숭맹숭하고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00만 원을 번다고 하더라도 매우 힘들게 쉴 시간도 없고 가족들하고 함께 할 시간도 없이 일만 하면서 1,000만 원을 벌 수도 있어요. 실제로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되지? 라는 책을 보면 이 학원을 한 학원 강사가 인터넷 의뢰 강의가 들어와가지고 돈을 훨씬 더 많이 벌게 되었어요. 그런데 새벽 늦게까지 강의 영상을 찍어야 되고 너무 힘들고 지쳤다는 사례가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학원을 더 생생하게 하기 위해서 적절한 수식어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자, 그럼 어떤 수식어를 붙여야 학원을 더 이루기 쉬울까요? 자, 학원에다가 쉽게, 즐겁게, 행복하게, 술술, 꾸준히 이런 수식어들을 붙이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매달 쉽고 즐겁게 1,000만 원을 번다. 네, 또 나는 매달 술술 여유롭게 1,000만 원을 번다. 나는 매달 즐겁게 꾸준히 1,000만 원을 번다. 네, 이런 식으로 수식어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학원
이제 규칙 8가지를 한번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듣는 것보다는 들으신 뒤에 직접 노트를 가지고 한번 학원도 써보시고 자신이 평소 하시는 말들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